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컴퓨전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큰 이유는 아니고요. 잘 나옵니까, 저? 이쁘게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도 해볼 겸해서 여기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 3월은 그래픽 카드들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CPU도 새로 나왔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게이머들 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은 하이엔드지만 약간 엔트리에 가까운 라데온과 엔비디아의 70 시리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RTX 5070 Ti 그리고 5070 그리고 라데온 RX 9070과 9070 XT가 각각 발매가 되었습니다. 뭐 세간의 평은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사견을 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솔직히 가성비는 라데온이 이겼다고 보고요.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뭐 또이또이합니다. 어떤 게임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더 좋은 게임은 엔비디아가 좋고 라데온이 더 좋은 게임은 라데온이 더 좋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단적으로 몬헌만 따지고 보면은 몬헌 와일즈죠. 따지고 보면은 라데온이 조금 더 좋다 정도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5070 그리고 9070 이제 한 등급 아래 애들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라데온이 가성비도 좋고 성능까지 챙겼습니다. 5070 Ti, 9070 XT 여기는 겜바겜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게임을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을 쓸지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니 이거는 제가 이따가 견적에서 금방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견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사무용 조립 PC입니다. 라이젠, 인텔 각각 하나씩 구성을 했고요. 라이젠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 골자 구성, 메모리, SSD 다 동일하고, 다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장을 더 추가해서 16기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약간 올라갑니다. 16,100원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SSD도 500기가이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충분할 수 있지만 나는 D램이 탑재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제품을 원한다, 그리고 용량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데이터의 SX 8200 프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품으로 변경을 하시면은 43,3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다 추가를 해서 구성을 하셔도 43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다, 가능한 조합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컴퓨전에서 지원하는 1, 2, 3 이 AS도 똑같이 받아보실 수 있고, OS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복구 시스템 그리고 출장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도 동일하게 구성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i5가 아니라 i3로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 가격대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가격대를 비슷한 급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텔은 i3로 구성을 했습니다. i3 인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솔직히 라이젠보다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6코어 vs 4코어이기 때문이죠. 다만 싱글코어 성능은 조금은 좋기 때문에 2D 캐드라든지 간단간단한 포토샵, 사진 보정이죠. 이런 쪽에서는 인텔이 소폭 좋을 수는 있지만 게임이라든지 다중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라이젠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8기가를 한 장 추가해서 16기가로 만들어 주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SSD는 아쉽게도 256기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테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 정도면은 윈도우의 필수 프로그램들만 설치를 해도 금방 용량이 꽉 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500기가에서 선택지가 없는 건 약간은 아쉽습니다. 다만 1테라로 추가를 한다라고 해도 48,500원에 동일 제품이죠. 라이젠과 동일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SSD와 메모리를 추가 증설을 해도 실질적인 가격은 42만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은 F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라이젠 5600 그리고 라데온 6600으로 구성이 된 기본 골자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쭉 똑같이 구성을 했을 때 아직까지 80만원은 넘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RX 6600은 정말 불멸에 가까운 아주 오래된 그래픽카드이지만 성능 자체는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국내 인기 게임들이죠. 발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롤은 당연히 풀옵션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의 게임들도 어느 정도의 옵션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고주 사율을 뽑아내주는, 평균 프레임은 확실하게 뽑아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뭐 단종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최고의 가성비를 뽐내주는,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뽑아주는 80만원 미만의 최고의 스펙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케이스는 좀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데이븐 D6라는 제품으로 쭉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확장성이 좋고 어항용으로 좀 이제 감성을 추구를 해서 아쿠아 다이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 이 뒤에 나올 견적들도 쭉 똑같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케이스랑 파워는 거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고정이 돼서 쭉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00의 파워는 650W로 약간 좀 넘는, 약간 좀 넉넉한 구성을 제가 이번에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가능한 견적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060 Ti라든지 4060까지는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라데온도 7700XT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7600 그리고 6800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FHD 상급 게이밍입니다. 라이젠 5600으로 다시 회귀를 했어요. 7500F로 구성을 하려고 했지만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일단은 품절과 재입고가 반복되는 CPU다 보니까 5600으로 조금 더 가성비를 챙기고자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구성은 100만원이 넘어가요. 100만원 미만으로 구성이 가능했던 거는 거의 조금 오래되지 않았나 싶고요. 메모리도 16기가 2장, 그리고 SSD도 1테라로 구성을 했을 때에 5600 그리고 라데온 7600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가격은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그냥 볼 거 없이 바로 110만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가성비적으로는 라데온이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신 게임 모넌을 제외하고는 엔비디아 RTX 4060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그 이외에 국내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RX 7600이 소폭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무엇이다? 인텔 B580은 또 별도의 선택지이긴 합니다. 가격대가 한 42만원 정도 되는데 성능 자체는 가장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인텔 그래픽카드에 대한 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인텔 그래픽카드로 변경을 해서 구성해 주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도 좀 메이커, 아직까지 좀 안정성이 그렇게 추구가 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혹은 라데온 그래픽카드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140만원대 FHD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4060 Ti 그리고 7700XT로 구성이 된 견적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7700XT가 약간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4060 Ti가 품절 그리고 품귀 현상 이렇게 단종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7700XT도 많이 팔려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품절도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원래는 130만원 미만대에서 구성이 가능한 가성비였지만은 지금은 가격대가 조금 올라서 140만원대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성능은 7700XT가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최신 게임, 뭐 몬스터 헌터, 그리고 국내 인기 게임 모든 부분에서도 7700XT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파워를 한 체급 올려야 된다라는 점, 전성비가 조금 안 좋다라는 점을 다 포함해도 4060 Ti를 지금 구매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번 4월 달에는 새로운 그래픽카드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죠. 이거는 제가 영상 끝날 때쯤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B650M HDV M2 제품으로 제가 변경을 했는데 메모리 슬롯은 2개이지만 전원부는 이전에 추천드리던 PG 라이트닝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가격은 동일해서 HDV M2로 변경을 해서 추천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원부 스펙도 좋고 M2 방열판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ARGB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ARGB 포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고는 다 괜찮은 메인보드예요. 어차피 DDR5라 이 슬롯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차후에 CPU 업글도 괜찮을 것이고 뭐 SSD 방열판 필요 없으니까 뭐 추가적인 지출도 필요 없다 라는 점에서는 선택지로서 괜찮은 메인보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번은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예, QHD 가성비 게이밍 190만원대 견적입니다. 원래는 78XT, 예, 7800XT가 가운데 들어가서 한 150만원에서 160만원대 견적을 구성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전 달 월간 견적을 봐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 큰 골자적인 차이도 없고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픽카드 10만원만 더 추가하면은 훨씬 더 좋은 RX 9700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8XT, 7800XT는 제외를 해서 구성을 했고요. 9070 그리고 5070 구성입니다. 가격은 9만원 차이 딱 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능은 9070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가성비도 9070이 조금 더 좋습니다. CPU는 라이젠 9600 그리고 9600X 두 가지 중 하나로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500F로도 구성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병목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9600으로 구성을 한 부분이에요. 가격적으로 10만원이 추가가 되지만은 뭐 구하기도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9600이 성능적으로는 좀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메인보드는 지난달도 한번 추천해 드렸는데 에즈락 B650M 프로 X3D라는 제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원부는 400A 이상이기 때문에 X3D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9800X3D, 7800X3D까지 넉넉하게 커버 가능한 메인보드고요. 이 메인보드의 특징은 B650 칩셋을 사용하지만 PCI 5.0 그래픽카드와 SSD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레인 공유 없이 말이죠. 물론 9070 그리고 5070 모두 다 PCI 4.0, 5.0의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아예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픽카드이지만 그래도 차후에 혹시나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메인보드 더 저렴한 거 쓰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PG 라이트닝 혹은 MHDV M2 한 4, 5만원 더 저렴한 메인보드로 구성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750W를 양쪽 모두 다 권장을 하고 있어서 750W로 구성을 했고 가성비 기준에서 PCI 6+2핀 그래픽카드 8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Y 분기를 사용하지 않은 직결로 가능한 제품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하고 AS 정책도 가장 좋기 때문에 스컬 750EM 브론즈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골드 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더 좋은 효율, 더 좋은 AS 기간, AS 퀄리티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가성비로 체크를 했을 때는 200만원 언더에서도 이렇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견적을 구성했다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설명을 약간 좀 더 드리면은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는 라데온보다는 엔비디아가 소폭 좋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모든 게임들은 라데온이 월등히 좋다. 그리고 가성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QHD 중급 게이밍입니다. 여기서도 원래라면은 그래픽카드를 계속 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5070 Ti가 생각보다 세관의 이런 좀 평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수량이 좀 많이 남아있나봐요. 그래서 5070 Ti는 그대로 견적서에 넣어서 보여드렸고 9070 XT는 제가 지금 이 견적을 짜고 그리고 방송,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3월 24일, 3월 25일 현재에는 품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입고가 금방 된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7900XT 그리고 5070 Ti의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각각 최하급 기준으로 20에서 30만원, 중급기 기준에서도 20만원, 30만원, 상급기 기준으로도 20만원,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즉 1%당 최소 10만원 혹은 15만원 더 투자를 해서 2%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가성비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난 배틀그라운드만 할 거예요 혹은 오버워치만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5070 Ti가 확실히 좋긴 하지만 그 이외의 게임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라데온이 더 좋은 스펙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점, 가격적인 차이도 확실하게 벌어진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5070 Ti 최하급 모델이랑 9070 XT 최상급 모델이랑 딱 붙여서 봤을 때 9070 XT의 평균 게임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AMD 공식 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오버클럭이나 조금 더 팩토리 오버클럭이 된 경우에는
저가형 5070 Ti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FE 성능을 딱 기반으로 했을 때는 2%에서 3%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게 AMD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되면 똑같아지는데 오히려 더 라데온이 좋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서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0만 원에서 아마 240만 원대, 라데온으로 구성하면 220만 원도 나올 수 있지만은 5070 Ti로 구성을 했을 때는 가격이 240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CPU는 가성비를 위해서 9600X로 구성했지만 만약에 78X3D, 98X3D로 구성을 한다면은 78X3D는 못해도 20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요. 98X3D는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더 투자를 해주셔야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저는 앞으로 나올 최신 트리플 A 게임을 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8코어 CPU로 변경을 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7700이라든지 라이젠 9700X죠.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나올 게임들까지는 좀 더 커버하기에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QHD다 보니까 X3D CPU에 대한 그런 성능 스펙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 사항이기는 합니다. 다음 번은 QHD 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엔비디아 딱 하나 구성해서 9800X3D 그리고 5080으로 구성이 된 부분입니다. 메인보드는 똑같고요. PCI 5.0을 지원하고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드렸던 B650 스틸 레전드 와이파이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B650E 칩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PCI 5.0 그래픽카드와 SSD를 모두 다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스펙, 사운드 칩셋 아주 다 매우 우수합니다. 메모리는 그래도 게이밍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하이닉스 에이다이 얼락 제품으로 6400Hz 제품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파워 그리고 케이스 모두 다 최대한 큰 사이즈로 구성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케이스는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케이스에 보면은 미니 타워, 미들 타워, 빅 타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의 사이즈 이것도 맞기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빅 타워라고 해서 꼭 크다, 미들 타워라고 해서 중간 사이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미니 타워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호환성이 M-ATX까지만 호환이 되고 미들 타워는 ATX, 빅 타워는 EATX까지 호환된다라는 뜻입니다. 케이스의 사이즈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들 타워와 빅 타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사이즈 차이는 없다, 호환성 차이 메인보드밖에 나지 않는다 라는 점을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5090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솔직히 저 아까 전에 보여드린 QHD 최상급이죠. 400만원대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빼고 바로 5090만 꽂아 넣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픽카드가 한 2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나고 파워도 한 200W, 300W 더 추가가 돼야 되지만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거기서 추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한 600만원, 600에서 650 정말 비싼 거 좋은 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700에서 800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월간 견적에서는 좀 배제를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도비 전용 견적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인텔 CPU와 그래픽카드로 구성이 된 견적입니다. 다만 이번에 14세대 인텔 CPU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글을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작업 성능이 월등히 좋은 인텔 15세대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어도비 특히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CPU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5세대로 구성이 된 견적서에는 저렴한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RTX 5070 Ti로 구성이 된 340만원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로 전원부는 매우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쿨러 또한 발키리의 GL360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발열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GL360은 가장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이죠. 케이스 그리고 파워, SSD까지 모두 다 안정성 좋고 검증이 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메모리는 하이닉스 정품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메모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래픽카드 렌더링을 해야 되는 작업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아주 매우 좋은 가속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왜냐? 5070 Ti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꾸준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감성 PC 견적입니다. 이번 달은 원래는 40번대 RTX를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는데 5070이 나왔기 때문에 5070으로 좀 변경을 해서 추천해 드렸어요. 5070 제품이 쿠다 가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질적인 렌더링 성능은 엔비디아 쪽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가더라도 5070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게 보편적인 작업 성능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는 9700X입니다. 싱글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포토샵, 뭐 클립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트 이런 쪽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2D CAD, 뭐 3D 작업 같은 경우에도 멀티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당장의 모델링 성능에서는 상당히 좋은 스펙을 보여주는 CPU입니다. 왜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PU로 렌더링을 돌리는 것보다 렌더링 자체는 그래픽카드로 돌리는 게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CPU로 렌더링을 돌리는 것보다 한 두세 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픽카드를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픽카드를 좀 더 투자를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CPU를 더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인보드가 600A를 지원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9900X라든지 9950X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메인보드로서 수냉 쿨러도 280mm 그리고 파노라마 제품이면은 아세텍이니까 성능은 충분하니까요.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화이트이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좋고 사이즈도 그렇게 큰 사이즈 제품은 아니라서 미니타워잖아요. M8X 사이즈 제품이다 보니까 호환도 괜찮고 공간, 스페이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구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월달은 이제 일단은 루머상 그래픽카드가 나온다라고는 합니다. RTX 5060, 5060 Ti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라데온도 얘기는 있어요. RX 9600, 9600 XT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엔트리급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잘 팔리는 라인업이죠. 60 라인업이 나오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난 70 라인업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의 60 라인업에 대비해서는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게 뭐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능은 좋지 않을까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QHD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하면은 충분히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FHD 지금 나와져 있는 게임들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성능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엠바고가 해제가 되어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예측이다. 그냥 이 사람이 뇌피셜이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도 이번 달에 새로 나왔죠. 950X3D가 새로 나왔는데 새로운 적층 방식의 3D 캐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발열도 상당히 좋아졌고 원래 기존 790X3D 이런 거는 X3D가 들어가면 클럭이 낮아져서 작업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클럭도 좋아졌고 전기 먹는 건 똑같은데 작업 성능도 올라갔고 게임 성능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13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싼데 물론 100만 원이 넘어가요. CPU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하는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비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예상보다는 싸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9900X3D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제가 790X3D CPU가 처음 나왔을 때 790X3D를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원하던 성능이 이번에 나온 느낌입니다. 작업 성능도 충분히 좋아졌고 게임 성능도 충분히 좋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투자는 하고 싶고 그러기에 790X3D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충분히 매력적인 CPU가 9900X3D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방송 송출도 가능하고 뭐 방송 인방 편집 정도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스펙은 넉넉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냉 쿨러를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발열 제어는 가능한 CPU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4월달 제 영상을 찍고 있는 이날 황사도 심하고 꽃도 피고 하면은 좀 심해서 저도 목이 칼칼하네요. 영상을 찍는데 계속 물 마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참 건조해서 환불도 많이 나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는 4월달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로비오트였고요. 또 다음 달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